코딩하는 AI가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정의를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이 시대에서 도태당하는 거예요.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어낸 소프트웨어는 진짜 프로토타입일 뿐 실무에서 거의 쓸 수 없는 소프트웨어인 경우가 많아요. 네, 요즘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개발자분들이 엄청나게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데요. 신입이든 주니어든 시니어든 전부 다 이제 AI한테 대체당하는 거 아닌가? 사실 뭐 대체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보통 개발 모르는 일반인들이 오히려 더 호들갑을 떨면서 너네 이제 개발자가 가장 먼저 대체당할 거다.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더 가속시키고 있죠. 그리고 제가 개발자가 대체당할 것 같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대체당하는 일부의 개발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제 신입이나 주니어 그리고 내가 곧 대체당할 것 같으신 분들은 제가 좋은 글 있어가지고 요거 소개를 해드리니까 요거 한번 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에 임하는 태도를 바꿔야 될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썸네일에 바이브 코딩 하지 말라고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걸로도 막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정확한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바이브 코딩을 하지 말라 그랬지 AI를 쓰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AI는 적극적으로 쓰셔야 되는데 바이브 코딩이 뭐냐면 코드 하나도 안 보고 AI한테 다 맡겨버리는 거. 요게 바이브 코딩이에요. 여러분들 뭐 커서나 이런 거 쓰면 AI가 코드 추천해 주잖아요. 요런 거는 바이브 코딩이 아닙니다. 뭐뭐 해줘 해서 했다가 오류 나면 코드 안 보고 오류 고쳐줘. 이렇게 하는 게 바이브 코딩이에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이런 바이브 코딩 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AI는 적극적으로 쓰셔야 돼요. 원래도 그냥 게시글 제목이 이제 AI 네이티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이거 구글에서 일하는 에디 오스만이라고 자바스크립트 쪽에서도 진짜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 하면서 AI 시대 때 개발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일을 해야 되는가 요거를 정리를 해두셨어요. 그래서 저도 공감 가는 것들이 많고 제가 여기 보시면 긱뉴스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띄워놨잖아요. 요즘 제가 긱뉴스 구독하는데 예전에는 개발 쪽 이야기 많았다면 요즘은 다 AI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여러분들 AI 때문에 막 혼돈 오시고 불안하시고 이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큰 틀에서 싹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네이티브가 뭐냐면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AI가 있었다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는 한번 이런 경험을 했었어요.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의 세대와 다음 세대는 아예 막 사고방식부터가 다르다고 하거든요. 저도 사실 스마트폰 이전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를까 아예 감이 안 와닿았는데 스마트폰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그 폴더 정리나 이런 거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검색해서 바로 튀어나오는데 뭐하러 정리를 하냐.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서 AI 시대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AI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어렵겠죠. 저희도 지금까지 막 맨날 코드 치고 구글 검색하고 하던 관성이 있는데 이거를 막 태도를 갑자기 바꾸려니까 당연히 어려운 게 맞아요. 근데 사실 저희 벌써 이미 챗GPT나 이런 거 검색 많이 의존하고 AI 서비스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태도를 어느 정도 바꾸고 있죠. 챗GPT 같은 건 거의 필수가 됐고 코딩할 때도 뭐 커서, 클로드 이런 거 막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태도를 바꿈에 있어서 잘못된 방식이 바이브 코딩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입니다. 왜냐면 AI 시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자신의 역량을 증폭시키는 파트너로 AI를 활용하는 개발자이지 자기의 역할을 전부 다 AI한테 맡겨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AI가 나를 대체할까?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AI 통해서 어떤 일을 더 빠르고 더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야 됩니다. AI가 나를 대체할까? 요 행동이 바로 그냥 바이브 코딩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뭐뭐 해줘, 뭐뭐 고쳐줘. 요거 하는 거는 개발자 아니라도 그냥 기획자, 디자이너도 할 수 있고 뭐 그냥 중고등학생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개발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이미 개발자인 분들이더라도 앞으로 내 역할, 개발자로서의 역할을 코드 치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이 IT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사람. 그렇게 정의를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근데 AI 시대 전에도 개발자의 정의를 코딩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저는 그 전에도 문제를 IT로 해결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AI 시대니까 AI 사용해서 이렇게 좀 바뀐 거죠. 스스로를 그냥 코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대체당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AI한테 코딩을 시키고 있잖아요. 코딩하는 AI가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정의를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이 시대에서 도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개발자들도 무조건 AI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전부 다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전부 다 맡기지는 마세요. 바이브 코딩이라는 단어는 이 안드레이 카파스 엄청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영어가 가장 인기 있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조금 자조적인 그런 느낌도 있는 거예요. 요즘 코딩 너무 안 하고 그냥 진짜 말로만 해줘 하고 있더라. 그런 걸 좀 자조적으로 생각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해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설계 능력,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뭐 클라이언트든 기획자이든 그런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중요하다. 그 다음에 품질 보증, 보안 이런 거 검증에 더욱 집중해야 되고 완전히 위임하는 게 아니라 협업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 바이브 코딩만 하면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앱을 빠르게 내서 할 수 있는데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서 실제로 출시를 하고 나서 별점이 1점이 된다던가 그런 케이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어낸 소프트웨어는 진짜 프로토타입일 뿐 실무에서 거의 쓸 수 없는 소프트웨어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런 거에 또 집중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이브 코딩에 중독이 되다 보면 자꾸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AI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개발자의 아웃풋, 그러니까 제 생산성도 진짜 한 2배, 10배는 잘 모르겠는데 2배 이상은 확실히 늘었거든요. 그래서 신입을 안 뽑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신입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개발자가 아닙니다. 솔직히 미안한데 한 3년차까지는 개발자가 아니에요. 이거 문제를 IT로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한테 대체당할까봐 막 전전긍긍 해야 되는 거고, 이거 나중에 문제를 IT로 해결하는 사람이 되면 그냥 AI라는 더 편리한 도구가 하나 생긴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더 좋아요. 그거 사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하면 되거든요. 비개발자들은 왜 개발자가 대체당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개발자가 코딩만 하는 줄 알아요. 개발자는 처음에 기획자랑 의사소통하면서 전체적인 설계도 해야 되고 보안 검사도 해야 되고 테스트하면서 QA 이런 거 퀄리티도 높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걸 다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니어 입장에서 혹시나 내가 리드 프로그래머가 설계를 담당하고 나는 설계도 받아서 부품 하나하나 코딩한다. 혹시나 자기 역할이 요거이신 분들 있죠. 이러면 대체당하는 겁니다. 지금 요거를 이제 AI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은 누구? 설계 담당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는 당장 코딩도 못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갈 수 있냐? 요건 이제 AI 통해서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저 프로그래밍 좀 어느 정도 한다 말할 때까지 한 5년 이상 걸렸던 것 같은데 지금 AI 나와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진짜 한 3분의 1 이상으로 줄일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 구글 검색하고 막 스택 오버플로우 검색하고 깃허브 검색하고 이런 시간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언어 여러 개 배우는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고 영어 못한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학습하기 정말 쉬워졌어요. 그래서 주니어분들은 요거를 빨리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코딩은 스스로 하실 줄은 알아야 돼요. AI한테는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드는 개발의 일부만 맡기시는 겁니다. 보일러플레이트, 그러니까 첫 뼈다귀, 완전 백지에서 시작하면 오래 걸리니까 첫 구조 같은 거 짜달라고 하고 문서화하는 거 귀찮잖아요. 타자치고 막 설명해야 되고 귀찮잖아요. 그런 거 맡기고 그다음에 테스트 코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AI 시대 때 테스트 커버리지가 90%가 안 넘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웬만하면 다 테스트하는 거 다 AI한테 맡겨버리세요. 다만 그렇다고 테스트 커버리지 높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AI가 짜준 코드에 대한 검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바이브 코딩을 하지 말라는 얘기로 귀결이 되는 게 AI한테 다 맡겨버리면 점점 그 코드 보는 눈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가 AI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AI가 코딩 해준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AI의 코드를 스스로 평가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AI가 코드를 짜면서 자기 자신도 그 AI 코드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성장을 해나가셔야 돼요. 서로 수준이 맞아야 되고 AI보다 자기가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다만 이러면 또 신입 주니어분들 좌절하니까 제가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AI 통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개발의 주도권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AI는 항상 보조적인 역할이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데 AI한테 시키는 거랑 내가 못해서 AI한테 시키는 거랑은 완전 차원이 달라요. 둘 중에 뭐가 살아남는 사람인 건지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나오는데 책임을 AI한테 전가하지 마라. 이 소리가 뭐냐면요. 이 인간 세상의 일은 결국에 AI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AI의 코드가 이상한 개판 코드다. 그래도 그거 짠 여러분들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의 코드를 철저하게 검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뢰해야 돼, 검증하라. 그리고 솔직히 뭐 AI가 코드 잘 짠다 해도 아직 한참 못 짜고, 물론 이것도 막 테스트 같은 거 철저하게 추가하고 검증하는 에이전트 하나 더 둬서 막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개선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검증도 AI한테 맡기시면 안 되고 반드시 사람이 직접, 여러분이 직접 검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